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토피아 속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목표입니다. 오늘 속강을 통해 화면에 보이는 인쇄 디자인 파일을 각자 교회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시면 그 어떤 분이라도 깨사모 나눔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디자인 파일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원래 정석적인 절차로 한다면 현재의 목차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지금 단시간에 또 교회 봉사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파일을 불러오면 대부분의 수정은 이 레이어를 통해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디자인 프로그램 그리고 나눔 페이지의 대부분의 파일 형식은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 형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이용 방향성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레이어 구성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쪽 프로그램 모두 동그라미, 별, 네모 이렇게 같은 형상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레이어의 부분에 있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포토샵의 경우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레이어가 현재 하나가 보입니다. 이름은 제가 유리상자라고 명명해 놨는데 이 이유는 뒤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일러스트의 레이어 같은 경우도 화살표를 눌러서 펼치게 되면 포토샵처럼 수직으로 나열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두 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은 투명한 유리판 위에 그림을 그려서 겹겹이 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유리판은 지금까지 말하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저희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편집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유리판을 선택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디자인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 빨간 동그라미를 선택하려고 해도 가장 상단에는 지금 파란색 네모가 그려진 유리판이 있습니다. 즉 파란 네모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마우스로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레이어를 클릭하려고 해도 파란색 네모가 그려진 레이어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에서는 이 레이어란 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빨간 동그라미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2번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비록 화면상에는 파란색 네모가 그려진 레이어가 최상단에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빨간 동그라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레이어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의 기능이고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러스트는 어떻게 다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는 그림처럼 유리판을 놓고 그 밑에 각 도형의 모양대로 색종이를 잘라놓은 것과 같습니다. 앞전에는 레이어에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 일러스트에는 색종이라고 설명을 한 거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토샵에서 유리판 위에 그림을 그린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러스트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전에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선택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리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색종이만 딱 잡아서 수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일러스트의 레이어에서 기본 레이어의 이름은 유리상자라고 제가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레이어를 수직으로 펼치지 않아도 각각의 도형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이어 형태는 접혀져 있는 겁니다.
굳이 포토샵처럼 펼쳐서 레이어 하나하나를 선택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도 그 도형을 바로 직접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객체에 한 레이어가 할당되는 포토샵은 따로 선택 도구가 없고 이동 도구만 있고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 도구만 있고요. 일러스트는 한 레이어에 여러 객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가 아닌 선택 도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 두 개가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저희가 오늘 배울 이 포토피아라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의 레이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부분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조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서 이 레이어의 이용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추후 포토피아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필수 도구와 단축키입니다. 저희가 오늘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할 건데 이때 최소한의 도구와 기본적인 단축키를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로 보시면 아이콘들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아이콘과 이 아이콘. 여기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정말 자주 쓰이고 오늘 실습할 때 꼭 써야 하는 도구들만 분홍색으로, 보라색으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동 및 선택,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를 이동하거나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선택이 있습니다. 정해진 모양. 이 정해진 모양에는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정해진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올가미는 자유롭게 위와 반대로 자유롭게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이 영역 안의 부분만 어떠한 변화를 주게끔 하는 그러한 선택 도구입니다. 자르기는 전체 레이어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밖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캡처해 두셔서 필요할 때 이게 어떤 기능이었지? 상기하거나 구글이나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우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저희가 정말 자주 사용을 하게 될 도구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문자 도구라고 되어 있고요. 이 문자 도구는 글자를 적을 수 있는 상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또 저희가 파일을 불러왔을 때 대집회나 어떤 포스터를 했을 때 글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겠죠. 날짜부터 목사님 성함 그리고 교회 이름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런 모든 글자들을 수정하는 역할을 할 때 이 도구를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자주 쓰이니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모양, 이렇게 네모, 세모, 별, 동그라미 그리는 도구, 그리고 손은 제가 스케치북 이동 도구라고 했는데요. 이건 프로그램을 보시면 바로 이해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돋보기는 말 그대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리고 필수 단축키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S, 저희 잘 아는 단축키죠. 저장하는 거고요. Shift Ctrl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번외로 Shift Alt Ctrl S를 누르면 이미지 형식 JPG 또는 PNG 그리고 GIF 이렇게 형식으로 저장하기에 특화된 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Z는 한 단계를 돌아가는 건데 이 부분도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hift Ctrl S는 컨트롤 Z 제가 잘못 적었네요. 컨트롤 Z 한 단계 돌아가는 게 있다면 한 단계 앞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실수로 컨트롤 Z를 눌렀을 때 되돌리면 안 되는데 했을 때 Shift Ctrl Z를 누르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자주 쓰는 항상 제 손가락은 이 컨트롤 스페이스바에 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화면이 축소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확대가 됩니다. 이건 앞서 말한 돋보기 도구와 호환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 스페이스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불러오기부터 파일 수정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까지는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토피아를 열어주시고요. 이 포토피아 설치하는 방법도 제가 이번 강의에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단 유튜브 영상 설명에 포토피아란 무엇인지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토피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깨사모에서 나눔 그리고 디자인 챕터로 가셔서 글을 내리다 보면 포스터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박민지 자매님께서 올려놓으신 파일이 있습니다. 9월 4일자 파일이기 때문에 키를 조금만 내려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작업 파일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 포토피아에 포토샵 파일이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기초적으로 화면이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져 있을 텐데요. 좌측에는 저희가 앞서 배운 도구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이게 위에 보시면 작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 패널이라고 하는 창을 펼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패널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첫 번째 패널만 쓸 거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패널 펼쳐주시고요. 그러면 앞서 한참 말했던 이 레이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레이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꾹 눌러서 이렇게 별도로 꺼내지지는 않네요. 이거 잠시 접어두고 먼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화면 잠시 확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손 도구 자주 쓰인다고 했죠? 이 손은 이렇게 도구로 클릭하셔서 화면을 움직여 주셔도 되고 혹은 이제 다른 도구 선택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이렇게 손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포스터 혹은 다른 여타 일러스트나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면 수정해야 할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먼저 저는 이번 실습을 통해서 좌측 상단에 바이블 세미나 Your Soul 이거를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성경 강연회. 당신의 영혼을 위한 성경 강연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려보면 이 글은 너무 좋아서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날짜 그리고 교회, 위치, 시간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인 분의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꾸기로 계획한 게 전부 다 텍스트와 관련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 도구를 통해서 바꾼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레이어의 최상단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움직여 볼까요? 지금 이게 최상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로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잠시 되돌려 놓고 레이어, 저희는 글자를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자, 패널 펼쳐서 레이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매님께서 파일을 잘 정리해 주셔서 단번에 알 수 있겠네요. 202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 부분이 아마 여기 이 글자가 할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도구 클릭하셔서 바로 숫자 쪽으로 가면 마우스 포인트가 글자를 편집할 수 있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글자 폰트가 변경됐습니다. 저희가 박민지 자매님께서 사용하신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폰트가 이 프로그램 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폰트로 변경되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폰트가 잘 어울리는 이 포스트에 잘 어울리는 폰트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날짜 수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이틀 동안만 진행하는 포스터를 만들 거고요. 확인하는 건 레이어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교회도 화동교회, 저희는 2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 그리고 저희는 대집회를 항상 7시 15분에 시작을 하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창규 목사님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바이블 세미나
이것도 수정하기로 했었죠. 이때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 for you 라는 레이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다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 도구 클릭하시고 바이블 세미나 쪽으로 가면은 방금과 같이 마우스 포인트가 글자 수정하는 포인트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블 세미나 for you 레이어가 선택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당신의 영혼을 위한 성경 강연회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이 폰트도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글자가 왼쪽으로 정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저희가 문자 도구를 클릭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뭐 중앙 정렬을 할 건지 좌측 정렬을 할 건지 하실 수 있고 또 그리고 폰트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포토샵처럼 유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포토샵은 이렇게 폰트에 마우스만 올려놔도 글자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폰트가 영어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눔 고딕이라는 폰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나눔 영어로 NANUM 이렇게 적혀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딕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네요. 나눔 고딕으로 저는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 해주고 이 성경 강연에는 좀 굵기를 볼드로 굵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도 더 키워줄게요. 150pt로 키웠는데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름 괜찮네요. 이동 도구로 레이어 적절한 위치에 안착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 축소하고 손 도구로 좀 적절한 위치에 가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부분도 폰트를 조금 변경해 볼까요? 2024 92930 이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다시 문자 도구 해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여기는 한번 써봤으니까 저희가 패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 대문자 T, 소문자 T 적혀있는 글자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이 글자 패널 펼쳐보시면 똑같이 폰트 수정 가능하고 그리고 뭐 폰트의 굵기, 폰트 크기, 자간, 행간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글자를 약간 기울일 건지 대문자만 쓸 건지 뭐 그런 기능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폰트 방금 썼던 거 전 즐겨찾기에 미리 몇 개를 클릭해보고 이 폰트를 자주 쓸 것 같은 거는 별표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글자 앞에 여기 빈 상자를 클릭하면은 즐겨찾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거 폰트 찾기 시간 뺏기니까 미리 적절한 폰트 몇 가지 찾아 놓으셔서 즐겨찾기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저는 나눔 고딕으로 해주겠습니다. 조금 더 괜찮네요. 그리고 한옥교회 2층 대강당 목사님 성함 한번 강조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나눔 고딕으로 그리고 볼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나눔 고딕 레귤러로 놔두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정을 해봤고요. 이렇게 글자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니까 쉽게 수정 가능하시겠죠? 이 상태로 저장할 때 컨트롤 S 눌러서 중간 저장 해주고요.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거를 A4로 뽑을 수도 있고 혹은 뭐 A3 아니면 교회에서 원하는 특정한 사이즈로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수정을 하냐? 현재 이거의 사이즈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상단에 이미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리면 캔버스 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각형의 이 현 전체 이미지의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요. 이 캔버스 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픽셀로 선택되어 있을 건데 밀리미터로 변경해 주시면 자매님께서 사이즈를 297-420 A3 사이즈로 잡아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A4 용지 크기로 변경을 한다고 해볼게요. 210-97 A4 용지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변화되는 걸 한번 잘 봐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뒤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 캔버스, 즉 스케치북의 크기만 줄어들었죠. 그런데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리고 이미지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캔버스 크기 바로 밑에요. 이미지 크기를 똑같이 현재 픽셀에서 밀리미터로 변경을 하고 210에 297로 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어, 즉 이 캔버스에 속한 레이어의 전체 크기를 한꺼번에 줄여줍니다. 다만 현재 저희는 A3에서 A4로 줄어들었잖아요. 비율이 동일한 상태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게 딱 알맞게 축소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미지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자, 여기 종횡비 유지를 잠시 꺼보겠습니다. 너비는 동일하게 210인데 우리 교회는 297까지는 안 되고 260으로 해야 돼 라고 하고 확인을 만약에 누른다 치면은 글자가 조금 찌그러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약간 찌그러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줄일 때 만약에 현재 박민지 자매님께서 구성해 놓은 프리 사이즈와 똑같은 비율로 줄일 거라면 이미지 크기를 이용해서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각자 교회에 필요한 형식에 맞게끔 줄여야 한다면 캔버스 크기를 줄이고 각각 레이어의 이미지나 그리고 글자, 배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사이즈를 교회에서 210에 300으로 뽑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캔버스 크기로 변경을 할 거고요.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자, 우선 하나하나 잠시만요. 이동 도구 선택해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위치를 잡아도 되지만 전체를 일단 사이즈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클릭할 때는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거, 최상단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를 간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그 사이, 첫 번째 선택한 건가 마지막 선택한 사이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요. 자,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이 안 먹히네요. 자, 컨트롤 T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면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컨트롤 T 누르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줄어들이면 정중앙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아서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가 밑으로 조금 꺼졌기 때문에 이 부분 당신의 영혼을 위한 여기 이쪽 있죠?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위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시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성 이거 레이어를 클릭해주면 단 하나만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누르고 다른 거 눌러도 딱 하나만 뺄 수 있어요. 다시 누르면 선택되고요. 이 기능도 지금 외울 걸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설명을 하다 보니 꼭 해야 되는 거여서 이렇게 하고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올려주고요. 이렇게 한 상태로 배경만 이제 줄여주면 되겠죠. 배경은 자매님께서 자물쇠로 잠궈 놓았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잠궈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물쇠 클릭해서 해제해주고요. 이 레이어 크기도 컨트롤 T를 눌러서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누르고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로 적용해 주시고 확대를 해보면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적절하게 변경이 되신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까지 수정하고 나서 여러분이 저장하실 때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인쇄를 하셔도 컨트롤 P를 눌러서 인쇄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컨트롤 P 눌러서 인쇄하기 누르면 잘 아시다시피 PDF 파일로 저장할지 PNG, JPG 다른 여타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저장하셔서 인쇄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열리게 되고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일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제가 지금 영상 시간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생략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죠. 도형도 이번에 안 만들었고요. 지우개나 올가미 툴 이런 건 안 썼는데 이 영상은 제가 다른 포스터를 가지고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불러오고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제가 영상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빠진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두 답변해드리고 강의가 필요하면 그 강의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너무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찍는데 대본을 준비했음에도 많이 횡성수설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씩 발전해서 형제 자매님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포토피아 강의를 맡은 저는 비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